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대요.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고고고! 역시나 외부인이 오자 격렬하게 짖어대는 칸초. 아이고, 네, 잠깐만 안에 들어가 보세요. 잠깐만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우선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조그만 게 목소리 엄청 크네.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 발생. 순식간에 제작진을 가차없이 물어버린 녀석. 괜찮아? 괜찮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정, 다들 진정.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긴장하고 이런 게 보여요? 가만히 계세요. 줄 더 줘보세요. 줄 더 줘보세요. 예? 설쌤, 오늘 초반부터 너무 의욕 넘치는 거 아니에요? 무는 녀석인데 괜찮으시겠죠? 네. 네. 제 뒤로 다 빠지세요. 칸초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가족들. 그런데 좀 전에 사나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망다니며 어쩔 줄 몰라하는 칸초. 보호자님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어리둥절. 대체 이게 뭔 일이죠? 잠깐만 앉아볼게요, 저. 불안한 기색으로 보호자만 빤히 쳐다보는데요. 눈 마주쳐주지 마세요. 칸초랑 눈 마주치지 마시고요. 완전 무시하세요. 편들어준다라는 모습 전혀 보여주지 마세요. 녀석을 철저하게 외면하라는 설쌤의 주문. 네, 조금 바디랭귀지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보고요. 가족들이 외면하자 녀석 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인데요. 겁 많이 먹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무섭게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뭐죠? 왜 갑자기 기고만장했던 녀석이 겁을 먹게 된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아마 이게 또 보호자님들이 줄을 잡거나 보호자님 쪽으로 가면 많이 짖고 공격적인 모습 보일 거거든요. 조금 어디 보호자님과 떨어진 곳에 묶여져서 봐야 돼요. 이 상황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보호자한테 가면 더 짖고 공격적이라니 대체 녀석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왜 줄을 잡아봤을까요? 공격성 알아보고. 네, 우선 공격성이 어떤 공격성인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줄을 잡아봤던 거였어요. 근데 공격적인 모습 못 보이고 계속 도망가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공격성을 보이는 상황은 보호자랑 있을 때가 되는 거예요. 동맹 공격성. 동맹 공격성이요? 그동안 새나개에서 동맹 공격성을 보였던 반려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동맹 공격성이란 동맹, 즉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격성을 말하죠. 동맹인 보호자가 멀어지거나 사라지면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동맹이 끊어지면서 믿었던 백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과연 칸초도 이러한 동맹 공격성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제행동 촬영 당시 설쌤의 요청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칸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옆에 앉았었는데? 짖다 말고 소파 밑으로 숨어버리는 칸초. 무서워서 그런 건가요? 되게 불안해요. 이 불안 때문에 분명히 우린 강도가 아닌데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강도로 봐요.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보호자가 있으면 조금 더 기가 세져서 공격성을 보이는 게 있는 거죠. 동맹 공격성. 설쌤의 예상대로 칸초는 동맹 공격성. 그래도 이제 보호자님들 없으니까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자꾸 숨죠. 저 표정 봐. 막 얼굴에 막 그냥 무서움이 가득해요. 보세요, 지금 어떻게 걸어 다녀요? 애가 우왕좌왕. 또 쭈구리 같죠? 아, 그렇지. 무서우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못하고 막 움츠러들어서 이러면서 걸어 다녀요. 오줌도 저거 자기가 싸고 싶어서 싸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뭐 노약자분들 귀신의 집 가거나 아니면은 뭐 롤러코스터 타거나 아니면 정말 무서운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 많잖아. 영화에서 보면 강도 들어서 강도가 막 이렇게 다가오면 바지가 이렇게 젖기 시작하죠.
그게 이 사람이 내가 오줌 싸야지 하고 싸는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우니까 괄약근이 풀려버리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칸초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그리고 오히려 선물도 주고 싶고 이뻐해 줄 건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불안해하고 있죠. 다리도 이렇게. 이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입니다. 든든한 백 가족들 다시 등장. 그런데 순식간에 달려나가 제작진을 물어버린 녀석. 왜 다시 기고만장해졌죠? 아, 저 때문에 우리가 됐지. 갑자기 봐봐, 왜 딱 보이네요. 왜 그렇지? 칸초가 돌발 공격을 해온 이유, 든든한 동맹이 가족의 등장뿐 아니라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엄마가 칭찬해줘서 엄마가 아는 척을 해줬어. 내 동맹분들이 생겼어요. 공격 개시. 지금 이렇게 슬쩍 나왔잖아요. 보세요. 나왔어요. 지금 되게 쫄아 있다가 엄마를 보고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져요. 엄마한테 칭찬 한번 받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물고 지도 깜짝 놀라요. 놀래서 가네. 그나저나 물린 상처는 괜찮은가요? 상처 깊은데. 아유, 다행이에요. 저 정도면 그레이드 1이에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1. 바로 상처를 살펴주는 설쌤. 역시 명의 설쌤이 계셔서 이럴 땐 든든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해야겠죠? 아니, 소독해야 되나 한번 보게. 다행이다. 큰 상처가 아니라니 천만다행입니다. 안전 제일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대체 칸초의 동맹 공격성은 왜 생겨난 걸까요? 이 동맹 공격성은 뭐 어떻게 보면 개들의 당연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보호자가 룰이 없이 무조건 칭찬만 해줬을 때도 많이 나타나요. 항상 내 편이다라는 생각. 이 집안에 룰이 뭐 있는지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실까요? 칸초와의 룰. 칸초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되고, 만약에 잘못했을 땐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하고 잘했을 땐 어떻게 하고, 이런 룰이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딱히 없네. 그렇잖아요. 집 안에 규칙이 없어 칸초의 공격성을 더욱 키워왔던 건데요. 줄 저 줘보세요. 네. 들어오자마자 내 편 들어달라고 그렇게 그런 눈빛을 보냈을 때 보호자님들이 그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이게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땐 반복이 돼봐야 돼요. 한 번으로는 강아지들이 잘 안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동맹 공격성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동맹 끊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우리 보호자님들이 칸초 편 아니라는 거. 칸초가 짖고 공격적인 모습 보이면 칸초 편 아니라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우선은 칸초를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되면 여기 서 계실 거고요. 칸초가 짖는 순간 저한테 줄을 넘기고 제 뒤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칸초 쳐다보거나 편 들어주지 마세요. 아셨죠? 네. 칸초를 가족들 곁으로 데리고 나와 보는데요. 잠시 얌전해졌나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설쌤에게 또다시 맹렬하게 찢어대는 칸초. 줄 더 줘보세요. 짖으면 보호자들이 멀어져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는데요. 믿는 보호자가 곁에서 사라지자 금세 짖음을 뚝 그친 녀석. 차분히 오세요. 와서 칭찬해 주시면서. 네. 정확히 언제 혼나고 이뻐. 언제 칭찬받는지 이해해야 돼요. 지금 칸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보호자님들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보호자님이랑 다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호자가 곁에 돌아오니 기세 등등. 또다시 공격성을 보이죠. 이번에도 보호자가 멀어지며 잘못된 동맹을 끊어주는데요. 공격성을 보이면 가족들이 멀어진다는 걸 알려줍니다. 네, 오셔서 칭찬해 주세요. 잘했을 땐 바로 칭찬해줘야겠죠? 칸초야. 아이고 이뻐라. 그리고 칸초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긴장 상태라 우리가 보통 보상으로 쓰는 먹을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칸초가 지금 믿고 좋아하는 보호자님을 보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몸도 털고 긴장도 풀고. 예뻐. 네. 됐다. 오히려 이제 조금씩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는 너무 흥분해서 눈도 막 하드아이라고 해서
되게 싸나운 눈, 그리고 이빨도 계속 들고 있고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 조금씩 안정을 되찾은 칸초. 확연히 달라 보이죠? 옳지. 오케이, 좋아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공격성 제로. 아이고. 긴장이 풀렸는지 간식도 잘 먹는데요. 칸초, 앉아. 옳지. 아유, 착해라. 아유, 착해라. 차분하게 앉아도 척척.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그래, 원래 너 표정은 그거야. 너의 모습은. 칸초, 앉아. 옳지. 아유, 왜 이렇게 이뻐? 진짜 너무 예뻐. 보셨다시피 가족분들이랑 있을 때 훨씬 더 공격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끊기 위해서 지금 이 동맹을 끊는 교육을 했고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강도가 아니었고 나한테 선물 주러 오는 거구나. 이게 꾸준하게 인식이 되어야지만 칸초가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행동들을 보일 수 있어요. 외부인 한두 명부터 다양한 사람들까지 차근히 늘려가 주세요. 믿는 보호자가 옆에 없을 땐 불안하고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칸초. 하지만 보호자만 곁에 있으면 그 백을 믿고 공격하는 동맹 공격성을 보였죠. 올바른 규칙이 없어 문제 행동이 점점 심해진 건데요. 그런데 칸초의 공격성을 더욱 키워온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조심.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느낀 건 뭘까요? 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딱 느낀 거. 세 분이 상당히 긴장해. 그렇지, 물까봐. 네, 세 분이 상당히 긴장해 있고 그러니까 차분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칸초도 알아요. 보호자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가족 중에 가장 약한 존재인 칸초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불안을 더 심한 공격성으로 표현하면서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불안에 의해서 모든 게 나타나고 있어요, 칸초는. 근데 궁금한 게 주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짖어요? 왜 불안해요? 그러게요. 보호자를 믿고 공격하는 동맹 공격성인 만큼 든든한 보호자가 곁에 있는데 왜 불안한 거죠? 왜 보호자가 있는데 저럴까요?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주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해주지도 않았으니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칸초한테는 집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칸초 입장에서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누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야, 내가 해야지. 이게 우리 머리에선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내가 할게 너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몸으로 상황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 외부인들이 나한테 위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자꾸 선물을 준다는 사람으로 차근차근 인식시켜줘서 얘네들 이 상황을 인식시켜줘야지만 변해요. 말로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손바닥 내밀기 이런 거 한다고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의미 알려준 적 있어요, 칸초한테? 기다려라는 의미로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칸초의 불안과 흥분도를 보면 흥분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쟤한테는. 그리고 반려견들이 흥분했을 때 눈여겨봐야 할 몸짓 언어가 있다는데요. 꼬리 이렇게 흔들면서 짖는 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꼬리를 흔든다는 것은 절대로 반갑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요? 꼬리를 흔드는 거는 내가 흥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반갑다고 꼬리치며 멍멍멍은 믿으면 안 돼요. 반가워도 꼬리치지만 흥분해도 꼬리쳐요. 꼬리 흔드는 모습으로 알아보는 반려견의 속마음 궁금하시죠? 잠시 후 새나게 꿀팁에서 알려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또 한 가지 산책을 위해선 꼭 필요했던 목줄. 하지만 보호자에게 입질까지 해대며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목줄하는 걸 싫어했던 걸까요? 혹시 다른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목줄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딱 이 스킨십에 예민한 아이예요. 엄마
나갈 거야. 친구 만나러 가자. 빨리 와. 아무 소용없어. 꼬꼬 먹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예민해도 그렇지 동맹이라면서 보호자 말을 너무 안 듣는 거 아닌가요? 기다려. 버릇도 조금 없네요. 그러니까 이 화풀이 공격성이 있기는 한데 이게 보호자님들한테도 보호자님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져요. 네. 같이 나가자. 같이 산책 가자 산책.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칸초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다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도가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자꾸 소풍을 가자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칸초 입장에서는 분명히 강도가 들어온 건데 해결하지는 않고 나한테 계속 야 나가자 놀러 가자 뭐 간식 입에 들어가겠어요? 우리라도 절대 안 들어가죠. 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흥분된 상황을 흥분을 낮추는 걸 최대한 생각할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흥분을 낮출 수 있도록 기다린 이후에 내가 차분해지고 흥분이 낮춰진 이후에 채우겠죠. 저 상황은 절대 못 채워요. 저도 못 채워요. 지금 칸초가 흥분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흥분하고 무서워서 그래요. 근데 저 상황은 목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칸초 성격상 불안이 많은 아이 성격상. 그러면 저럴 때는 오히려 불안을 낮춰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차근차근히 자기 컨트롤이 되고 원래 하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